최근 불이 난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이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포항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대 분야 100대 실천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산지인 경주를 대표하는 천년 한우가 군납과 서울 지역 학교 급식업체로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누전 위험이 예견됐던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며칠 전 불이 났습니다. 경북 제1의 도시관문으로 창피함을 넘어 이제는 이용자들이 안전을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5년 준공돼 32년 동안 포항 시민의 발이 돼주고 관광객도 유치한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지난 14일 새벽 불이 났지만 천만다행으로 신문 배달원이 발견해 초기에 진화됐습니다. 포항 터미널은 시설물 종합평가 D등급으로 누수, 누전 위험이 높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화재 당시 심야버스 운전기사 16명이 잠자던 숙소입니다. 80년대식 숙박시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부실내에도 지금 불실 환경이 안 됩니다. 건물 자체에도 그렇고 소리가 많이 나고 옆방에 들어가면 문이 닫고 열리고 하잖아요. 하고 또 밤 되고 잘락하면 엔진 소리 다 납니다. 차 시동 소리. 남루한 시설은 도약하는 포항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화재 나서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좀 옛날 느낌도 나는데 동대구 환승센터랑 비교해서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노후돼 보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터미널은 20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개별 점포는 보험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터미널 내 상가의 보험 가입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보험 가입 거절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터미널 이용객은 지난해 247만 명, 포항시는 연간 탑승객 11만 명으로 버스의 20분의 1에 불과한 항공사에는 올해 10억 원의 적자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터미널에는 지원은 고사하고 대기업 백화점을 유치하지 못했다며 복합 환승센터로 재개발하려던 사업자 측의 계획을 불허했습니다. 50만 지방도시, 촌도시 우습게 알고 달라든다.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진정성 있는 투자 의지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검토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시설 투자를 외면했던 터미널이나 갖가지 핑계로 재개발 허가를 외면하는 포항시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하마터면 대형 참사를 부를 뻔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경북은 전국 최대 계란 공급처라서 살충제 검출 여부에 관심이 큰데요. 현재까지는 검출된 게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산란계 농장 75%가 합격 판정을 받아 계란 출하를 재개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란을 하루 50만 개씩 식품 제과업체에 공급하던 영주 소백 양계단지. 살충제 파문으로 이틀째 출하가 중단됐다. 전수조사 합격 판정 소식을 듣고 검사 기관의 증명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나 진드기는 전혀 지금 없는 농장이라서 살충제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미군 부대하고 오늘은 CJ가 배차가 될 거고 크라운하고 풀무원은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도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은 합격 판정을 받은 농장의 계란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용란 살충제 검사 결과 증명서상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계란에 한해서 입고 판매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에서는 전체 산란계 농장 259곳을 대상으로 살충제 검출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75% 농장이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완료가 된 게 196농가인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나머지 농장에 대해서도 계란 시료를 모두 채취해 내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만 지나면 계란 수급은 100%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이 매몰 처분됐지만 경북은 청정지대를 유지해 산란계가 1,000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계란 공급량도 하루 900만 개, 전국 공급량의 26%를 감당하고 있어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포항시는 관내 양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관내 산란계 농장은 모두 17곳으로 이 가운데 7개 농장은 계란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9개 농가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농장 한 곳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관내에서 생산된 계란이 모두 지역에서 소비되지는 않지만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살충제 계란 파전과 관련해 급식 메뉴로 계란을 빼라고 일선학교에 지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급식에 계란 대체 메뉴를 제공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 계란 메뉴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방역당국에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합격된 계란만 급식으로 제공하라고 일선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산지인 경주를 대표하는 천년한우가 군납과 서울 지역 학교 급식업체로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천년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로 출범한 지 10년을 맞은 천년한우가 올 들어 경사를 맞았습니다. 국내 소비 특성상 구이용 고급 육에 비해 목심과 다리살 등 정육 부위는 제값받고 팔기가 힘든데 군부대와 학교 급식 쪽으로 판로를 뚫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국방부 심사를 통해 축산물 군납업체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엔 서울시 학교 급식 공급업체로 선정돼 7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3년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겁니다. 연간 납품 규모는 군에는 소 1,800마리분 180톤, 학교 급식에는 소 1,300마리분 150톤 등 모두 8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주 천년한우는 사육과 유통 전 과정을 해썹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업계 관행인 28개월령 출하 대신 30개월령 출하를 정착시켜 육질과 풍미 등 고기의 품질을 향상시켜온 게 주요였습니다.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여 그동안 꾸준하게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인 결과 이번에 서울 학교 급식에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 급식과 군부대 납품을 계기로 경주 천년한우의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경주 지역의 한우 사육 마리수는 2012년 8만 6천 마리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지금은 6만 5천 마리로 떨어져 상주시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하지만 경주 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주시의 축산 정책만 보조를 잘 맞춰준다면 한우 최대 산지의 명성을 되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경상북도는 체계적인 지진 연구가 필요하고 활성단층의 영향으로 지진 빈도가 높고 국내 원전의 50%가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새 정부의 지역 공약 사업으로 반영됐다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구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기업 투자 유치 등 점점 포항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100대 실천 과제를 정하고 지속 가능한 포항형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다 얼마 전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와 창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정보윤 씨.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요즘은 수강생들에게 꽃 제작을 가르치며 바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고향에서 일을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자체로부터의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정 씨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포항시 청년 CEO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일단 스타트업에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제 일정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시제품에 관련된 모든 일체를 다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항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5대 분야 100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00대 실천 과제 중 주요 사례를 보면 자투리 시간 거래소, 청춘센터 운영과 전통시장 청춘몰 조성, 치매 안심센터 설치 등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 해안 둘레길 깔끔히 운영 등 시민 밀착형 일자리와 해양도시를 특성화한 일자리 사업도 추진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순수한 민간 부분에서만 주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떠한 형태든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예산을까지 투입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숫자에만 급급해 실속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취직자가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돼야 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안동 니케어 바이오 농업법인, 문경 삼성 MK, 포항 화일산기 등 중소기업 21곳을 2, 4분기 청년 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는 근로자 복지 증진과 시설 개선 지원금으로 최고 5천만 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상반기 30개 청년 고용 우수기업이 297명의 청년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하반기 추경을 통해 시군 맞춤형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 청년 창조 오디션 공모,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센터 설치, 청년 창업 크라우드 펀딩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포항시 남구 연이읍 중명리 일대 농수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액체가 퍼져 물고기 100여 마리와 조개 등이 폐사했습니다. 포항시는 갑작스런 폭우로 인근 토양의 산성 성분이 빗물에 녹아 농수로로 흘러든 것 같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죽은 물고기와 농수로 등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과수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나 정전 등을 알려주는 긴급 재난 문자 방송을 오늘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송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 재난 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광역시도에 부여함에 따라 앞으로 자연재난이나 산불, 정전,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시도가 행안부 승인 없이 직접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 폭염호우특보 등 기상특보, 민방공 상황정보 등은 계속 행정안전부가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1920년대 우리 문화재들을 촬영한 미공개 흑백 사진들이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에서 공개 전시됩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은 일본의 고고학자인 노세 우시조가 촬영한 것으로 원원사토 복원 모습과 가문사지, 황복사토 등 경주 지역의 당시 사진 78점과 예천 개심사, 구례 화엄사 등 모두 87점입니다. 노세 우시조는 1926년 경주 서봉총 발굴 현장을 찾은 스웨덴 황태자의 수행단으로 처음 경주를 방문한 뒤에 10여 차례 경주를 찾아 문화재들을 유리건판에 담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졌던 비는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만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토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이 물러나면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울릉도 독도 지역에도 여전히 비구름이 들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요즘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포항이 24도, 그 밖의 지역 2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26도, 영덕 27도, 경주 28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6도입니다. 동해 전 해상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지역 각 시군은 인터넷으로 토지 대장과 지적도 등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무료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를 통해 토지나 임야 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을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열람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발급은 공간정보 구축 법률 등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수수료 300원이 감면됐기 때문입니다. 지방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고향세 도입에 대해 7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빈 전북도의회 의원이 한국정보통계의뢰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극 찬성 19%, 찬성 59.3%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향세가 도입되면 어디에 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55%로 가장 많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5.8%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고향세 도입과 관련해 김광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최근 1년여 사이에 6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